우리 첫날 배웠던 내용이 뭐예요? 극한입니다. 그렇죠?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도 다뤘었어. 오케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도 다뤘었지만 그 중에서 A로 가는 극한에 대한 얘기 배웠습니다. 그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의 정의가 뭐였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지는 경우를 존재한다라고 하고요. 그때 그 극한값 그 녀석을 말 그대로 극한값이라고 읽어줍니다.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다뤘던 내용들 중 일부예요. 오케이? A를 향해 가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놈의 정의가 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질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그 극한값들을 말 그대로 한글로 x는 A를 향해 가는 때의 극한값이에요 라고 읽어주죠. 맞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녀석은 뭐예요?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였어. 함수 fx가 x에서 연속입니다 라는 말의 정의가 뭐였어? 민지야. 연속의 정의가 뭐야? 그래프로는 끊어지지 않는 거 그거 말고 식으로는. 그 녀석이 지금 안 돼 있잖아. 자, A를 향해 가는 극한값과 좌극한, A를 향해 가는 우극한 두 개의 함수값이 뭐 해주세요? 같아지는 경우, 즉 한글로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극한값이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함수 fx가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주세요? 그 극한값과 그 함수값이 같아지면 됩니다 라고 해서 약식으로는 뭐로 표현했었어? 결국에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 세 개가 같아지는 거를 결국에는 극한의 연속이다라는 녀석의 정의라 그랬었어.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 1번 같은 거, 테스트 1번이 아니라 숙제 프린트 1번 같은 거,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시오라는 얘기는 뭐야? 정의를 써야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 함수값이 같은지, 오케이? 그거 비교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1번 같은 거는 그냥 너희들이 이제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요거 얘기하는 거고, 1번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풀면 돼? 문제야. 3x 제곱이래. 있네. 마이너스 3x 3승이래. 그럼 뭐 해주면 돼? 2에서 연속성, 불연속성 따지래. 뭐 해야 된다고? 따지는 방법은 무조건 정의죠 뭐. 알았어? 저희가 뭐였어? 정확한가? 우극한가? 함수값이 세 개 다 같아지도록 하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서술형처럼 제대로 풀고 싶다. 첫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만 일단 비교합니다. 계산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24. 계산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24.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함수 fx에다가 뭐 넣습니다? f1을 넣어줍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8 마이너스 24.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마이너스 24와 마이너스 24 똑같네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따라서 연속이다 하면 끝나. 그리고 정의를 쓰기만 하면 돼, 민지야.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2번 같은 거 중요하지 사실. 맞지? 자, 근데 우리 지난번에 역시 설명했던 거, 내가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잘 봐.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우리는 결국 실제로 만나는 문제는 딱 두 가지라고 했었지. 함수 fx가 x는 a에서 뭐합니다? 연속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 연속이 되도록 만드세요라는 문제. 이렇게 딱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보는데 그 두 가지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는 거는 아니었어. 풀이는 실제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달라진다 그랬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뭐에 대한 얘기?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녀석들은 그래프로 눈으로 빨리 보고 판단하세요. 아까 저기 이 3번에서도 있었지만 요렇게 된 놈이나 요렇게 된 놈이나 요렇게 생긴 놈은 뭐합니다? 불연속입니다. 맞죠? 맞죠? 이거 뭐를 그린 거지? 이거지? 불연속입니다. 그럼 뭐가 연속인데요? 요런 거요.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으면 그래프로 빨리 판단해버리세요. 자, 테스트 3번 문제 갑니다.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오늘도. 테스트 3번. 내가 거꾸로 보고 있네. 테스트 3번.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그림 같이 주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값의 개수를 a,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을 b라고 하세요. a, b를 구해주시오. 그래프를 보자. 주어져 있다 그래프가, 그치? 어떻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 1, 1일 때 1, 0, 마이너스 1, 여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2, 점, 쓱. 얘가 마이너스 2. 두 번째, 점, 쓱.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이 fx에 대하여 뭐 해달래?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열린 구간에서 뭐에 대한 얘기? 첫 번째, 뭐부터 찾아주세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찾으래. 극한값의 존재 여부 뭐라고? 정확한 우극한이 같아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만나야 된다고 했었지. 그렇지? 거기 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좌극한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향해 가는 좌극한은 얼마야? 2잖아. 우극한은 얼마야? 1이잖아.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비틀어져 있는 그런 녀석을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 겁니다. 어디에요? 마이너스 1이고요. 또 끝났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오직 한 개 있습니다. a의 값이 뭐야? 개수야, x 값이야? 개수? 오케이. a는 한 개입니다. 근데 이번엔 뭐 해달래? 불연속이 되는 값을 찾아달래. 맞지? 불연속이 되는 것은 몇 개야? 당연히 방금 극한값 안 존재하는 것도 당연히 불연속이지. 첫 번째 과정 깨졌잖아. 뭐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체를 만족 못했잖아. 깨지면 불연속입니다. 이거 깨져도 불연속이고 이거 깨져도 불연속이야. 이해됐음 인지야?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누구 있어? 얘. 이게 뭔데요? 정확한과 우극한값은 1로 가지만 함수값은 0에 머물러 있잖아. 극한값은 1, 함수값은 0. 둘 다 존재하긴 하지만 같아달라. 다르잖아. 몇 개예요? 2개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별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요게 잘 안 됐다는 말은 첫 번째 단원이 잘 안 돼서 그랬을 거야. 근데 두 번째, 불연속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이건 눈으로 판단하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 따지러 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딱 봤을 때 끊어져 있잖아. 이건 불연속이잖아. 얘 봐. 비어 있잖아. 불연속이잖아. 끊어져 있잖아. 끊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봐. 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잖아 라고 했던 첫날이 아니라 지난번 수업 생각해봐. 불연속이잖아 라는 거를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정의랑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의랑 연결시키자고 하면은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민지야? 불연속이잖아. 왜? 끊어졌잖아. 맞아? 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입니다. 왜? 끊어졌으니까요. 이거예요. 알았죠? 불연속하다. 연속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지. 아무튼 얘는 답은 그래서 얼마야? 2개니? 아, 2개가 아니라 2. 네, 둘이 곱해주세요니까 2가 답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래프형 문제. 그래프로 연속이다 아니다. 빨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아직까지 못 만났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뭐 질문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합성꼴이 있습니다. 합성꼴. 합성함수 꼴이 나오면 뭐 써달라 그랬어요? 방법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정의 쓰러 가는 거야. 그럼 정의가 뭐다, 민재야? 연속의 정의가 뭐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또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정확한가? 우극한가?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 두 함수가 따로따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꼴입니다 라고 할 때는 뭐 하라 그랬어? 한별씨? 뭐 해달라 그랬지? 어떻게 달라? 두 함수를 따로따로 판단을 해주세요. 알았어요? 따로따로 판단을 하는 거야. fx 더하기 gx, fx 확인해봐. gx 확인해봐. 뭐? f와 g 모두 다 연속이라면 무조건 뭐합니다? 연속입니다. 이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연속과 연속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연속입니다. 알았죠? 근데 그 중에서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단 뭐가 아니라면 gx가 0이 아니란 얘기가 있다면. 알았죠?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선생 하나라도 불연속이 있으면 f와 g 중에서 하나라도 연속이 있으면 뭐 해주세요? 뭐 해달라 그랬었지 그때? 방법이 없습니다. 정의를 쓰러 가는 거예요. 무슨 정의? 당연히 연속의 정의지. 연속인지를 물어봤는데. 그치? 자, 그럼 이번에는 몇 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테스트 질문이었지 아까 4번. 4번 잘 풀었나 모르겠다. 테스트 4번 말고 숙제 프린트 4번으로 가자. 테스트 4번은 조금 더 응용된 문제거든. 숙제 프린트 4번으로 갑니다. fx라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a 루트 x 더하기 2 마이너스 b 나누기 x 마이너스 1 다음 x 마이너스 2. 첫 번째 1보다 큰 범위의 함수는 저딴 식으로 생겼고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함수는 요렇게 생겼대. 그치? 자, 그때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 뭐?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다?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다? 연속함수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안 끊어져. 다항함수는 계속 연결됩니다. 자, 다시 질문. 1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함수, 1보다 큰 범위에서의 함수, 1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함수는 무슨 함수야? 이런 함수를 뭐라 불러요? 아무거나 얘기해봐. 1차 함수. 1차 함수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따질 필요가 없어. 되니? 오케이? 두 번째. 1보다 큰 함수. 위에 있는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 뭐라 불러? 수학 하에서. 무리함수. 무리함수도 끊어지냐? 갑자기? 아니잖아. 안 끊어져. 무리함수도 연속함수입니다. 물론 정의역의 범위에서만. 얘 무슨 함수? 1차 함수죠. 연속함수죠.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나눴어.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 맞습니다. 분모가 0만 아니라면.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x의 범위 잘 봐. 1보다 크다 그랬어. 0 될 수 있어? 아니요? 그럼 연속 맞는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라고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아니야. 그럼 어찌라고 선생? 1보다 작은 범위 볼 필요 없고 1보다 큰 범위 볼 필요 없으니까 그게 정의가 달라져 있는 누구? 1에서 끊어져 있잖아. 거기서만 판단해 주세요 라는 얘기야. fx가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만약에 연속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오케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너희들은 당연히 뭐 해주러 가면 돼? x는
1에서의 연속성만 따져주면 돼. 왜? 1에서 끊어진 함수를 보고 있으니까요. 1 말고는 연속함수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알았어?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그냥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도 안 들어가도 되겠다, 그치? 말 그대로 1에서 연속성만 조사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1에서의 연속성이다. 1을 향해 가는 연속을 확인하고 싶어.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돼? 1을 향해 가는 정확한, 1을 향해 가는 오극한, 1을 넣어 함수값 계산해주면 돼요. 알았나요? 그럼 1을 향해 가는 좌극한. 민재야, x가 1을 향해 간다는 말은 1이야, 1은 아니야? 1은 아니라 그랬죠. 1은 아닙니다. 근데 뭐? 어디에 있어 지금 현재? 1보다 왼쪽. 뭐 너무 좌극한으로 해서 왼쪽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1보다 작아요 라고 생각하세요. 1보다 작은 값에서 현재 1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맞죠? 지금 현재 x가 어디에 있다고? 1보다 작은 곳. 뭐 찾아주면 돼?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은 fx의 극한을 찾고 싶어. 근데 fx가 뭐 어때? 1보다 작으니까 x-1이라는 함수 따라가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요. 1보다 큰 값입니다. x가 1 플러스를 향해 간다는 말은 1보다 현재 큽니다. 큰 곳에서 따라가니까 fx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 fx가 무슨 함수야? 얘잖아. 뭐 해주세요? 극한값 찾아주세요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네, 극한값 찾아주세요. 근데 그게 뭐가 나와야만 함. 곧. 몇을 나와야지. 그래야 연속이 되지. 맞아? 지금 일단 좌극한 찾았고 우극한 찾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x에 1 넣어주세요. 1 넣으면 얼마 나와? 요따가 1 넣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1 나와. 이건 안 봐도 되겠다, 그치? 아, 그러면 결국 이것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분모 어디로 가요? 이제 분모 어디로 가? x가 1을 향해 가잖아. 분모 어디로 가? 허허. x가 1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x에 1 넣어봐. 분모 얼마 나와? 0이요. 왜 그걸 대답을 못해? 분모만 볼 때는 자꾸 그냥 x-1이라는 1차 함수라니까. 분모만 보면 x-1이라는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에서의 극한값 어떻게 찾아? 함수값이 극한값이지. 1 넣어. 알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자는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어디로 가야만 해, 분자가? 0으로 가줘야만 합니다. 이거 극한 단어에서 했던 거예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야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거 첫날 했던 거예요. 이제 기억나? 진짜 기억나? 안 나면 안 난다고 얘기해야 된다. 알았지? 또 모른 채로 막 한 문제 빼고 다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자, 분자 0으로 가야만 합니다. x에 뭐 넣어주세요? 1 넣어봐. 뭐 나와? a 루트 3 빼기 b. 그게 0이어야 합니다가 했잖아. b가 뭐야? a 루트 3이 됐다, 그치? 됐죠? 그럼 저 극한값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 는 x가 1을 향해 갑니다. 분모는 x-1이었고 분자는 a 루트 x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뭐 a로 묶어주자. 그러면 뭐 나왔어? 분모 0분의 분자 0. 0분의 0이니까 뭐 해야 돼? 약분을 하고 싶은데 루트 때문에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하라 그랬어? 유리화. 이거 봐. 극한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연속에서. 지금 연속이 하나도 안 된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전부 다 뭐가 안 되는 거야? 극한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좌극한, 우극한조차 설명 못하고 1로 다가간다는 것조차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은 당연히 연속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수투 첫날 얘기했을걸. 극한이 안 되면 연속 안 된다. 극한 잘해야 돼. 연속이 안 되면 미분 못한다. 연속 잘해야 돼. 미분을 못하면 적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요. 못해요. 첫날부터 쭉 흘러가는 게 수투예요. 하나라도 삐끗한 순간 놓쳐. 수1은 어때? 지수 못하면 로그 하기 힘든 건 맞지만 지수 로그 못해도 삼각함수는 할 수 있잖아. 삼각함수 모르고 지수함수 모르고 로그함수 몰라도 수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끊어져 있잖아.
근데 수투는 하나 안 되잖아. 마지막 것까지 그냥 하나도 못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첫날 되게 열심히 천천히 설명했던 이유가 그거야. 오케이? 극한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뭐 해보자. 극한값 찾아보자. 0분의 0으로 가는 인수 보이네. 약분 해보니까 x에 1 넣어줄게요. 얘 뭐야? 루트 3. 2 루트 3분의 1 나옵니다. 그게 뭐 찾은 거야 지금? 2를 향해 가는 우극한 찾은 뭐야? 아, a 빠졌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근데 그게 뭐랑 같아져야 돼? 우린 지금 우극한 찾았습니다. 뭐 같아져야 돼? 정확한 함수값이랑 같아져야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 a는 마이너스 1루트 3이 되고 싶은 거야. 됐어요? 그럼 b는 u는 루트 3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렇게 a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 이해됐어요? 둘이 곱해주세요. 4번 답은 얼마겠어? 12 루트 3 양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x-1로 갑니다. x-1로 갑니다. 분모가 x-1입니다. x1로 가요. 분모 어디로 가요? 0 되죠. 그럼 분자가 만약에 이거였다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인가? 플러스 맞지? x-1 x 플러스 맞죠. 요거다 그치? 자 어때? x에 1 넣어봐. 분모 어디로 가? 분자 어디로 가? 0분의 0인 경우에 그때 이대로 값을 구하면 돼? 안 되지. 왜? 분모가 0인 수 자체가 존재 안 하잖아. 0분의 0이라는 수는 실제로 없어. 그래서 그때 강조를 한 게 보통 x가 실제로 1은 아니야. 분모가 0은 아니야. 0을 향해 가고 있을 뿐. 그래서 0분의 0일 때는 뭐 해줍니다? 약분을 하세요가 기본꼴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0으로 가는 놈이 사라졌으니 답은 4 하고 구해주면 되거든. 알았음? 근데 누구도 마찬가지다. 아이고 이거. x가 뭐로 갈 때? 1로 갈 때야. x-1 분모 0으로 갑니다. 확인했어요. 근데 분자가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냥 넣어보고 싶어. x에 1 넣어보자. 분모 0이네. 분자 뭐 넣어봐? x에 1 넣어봐. 뭐 나와? 0 나오네. 루트 3 빼기 0, 루트 3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0분의 0이라서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하고 싶은데 인수분해가 안 돼. 왜? 아직 차수가 너무 낮잖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차수는 몇 차? 1차, 2차, 3차 같은 정수차 또는 자연수 차수일 때. 일반적인 다항식일 때. 그치? 루트 이런 거 있으면 인수분해 못 하잖아. 그래서 인수분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줍니다?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예요. 그럼 분자 유리화 해주면 x 플러스 1 빼기 3이라서 x 마이너스 1. 1로 갈 때 0으로 가는 인수 나왔다. 분명히 0이었잖아 아까도. 유리화 해보면 그게 0으로 가는 인수로 바뀌게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유리화를 했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야 약분돼서 더 이상 0으로 안 가게 됐거든. 그래서 극한값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 알았니? 네. 그렇게 유리화하게 됐던 거예요. 이제 됐어? 예. 어찌됐건 AB 곱해서 11루트 3 11루트 3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냐면 2번으로 가보자. 숙제 2번입니다. 숙제 프린트 2번 보면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고 했어. 맞지? 맞지? 얘들아, 연속인 구간을 찾으래. 분모 뭐야? 3x 더하기 2. 분자는 뭐야? 2x 더하기 3. 분수는 결국 나눗셈이다. 그치? 맞죠? 누구 나누기 누구? 2x 더하기 3 나누기 3x 더하기 2. 한별아? 2x 더하기 3 무슨 함수야? 분자 있는 거. 무슨 함수? 1차 함수는 어떤 함수? 연속 함수입니다. 민재야, 분모 있는 3x 플러스 2 무슨 함수? 1차 함수는 무슨 함수?
연속 함수 또는 다항함수. 맞죠? 연속과 연속을 나눴습니다. 연속 맞아요? 네, 일단 전부 다 연속 맞아요. 물론 뭐만 제외하면. 뭐는 제외해야 돼, 얘들아? 그렇지. 그때 내가 강조했었을 거야. 다시 말한다. 뭐냐면 연속과 연속을 나누면 연속입니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단 뭐가 아니면 gx가 0이 아니면이라고 하는 거는 분모가 0이 안 된다면 연속 나누기 연속은 연속입니다. 이게 아니라 연속 나누기 연속은 무조건 연속인데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만 연속이에요. 이거야. 그럼 분모가 0인 곳은 거기만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쟤도 1차 나누기 1차라서 연속 나누기 연속이라서 연속 맞아. 항상 연속 맞아. 그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뭐만 아니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값만 제외하면. 그래서 이거 봐봐. 보기 들어봐. fx라는 함수가 있어. x 더하기 2라는 함수래. gx라는 함수가 있어. x-1분의 x제곱 더하기 x-1래. 약분을 할 수 있니? 되네요. fx, gx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입니다. 알았어요? fx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이게 fx입니다. 무슨 함수? x 플러스 1라는 그냥 1차 함수. gx를 그려주세요. 뭐야? 약분하면 1차 함수잖아. 이거네. 싹. 근데 일자리는 비워져야 gx가 됩니다. 둘이 차이 알겠어? 원래 분모에 여기 있거든.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뭐 연속성 조사식 이런 것들도 다 연속 나누기 연속입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너희들 잘 했던데 1번 문제로 가봐. 뭐? 숙제 1번 말고 테스트 1번. RT 1번. RT 1번 문제 보면 어때? fx의 불연속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죠? 자, 민재야. 얘 무슨 함수? 1차 함수. 얘 무슨 함수? 유리함수. 분모는 유리함수 꼴입니다. 맞죠?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일 수 있는데요. 더 세부적으로 가자. 알았지? 여기만 봐. 여기만 봐봐. 분자는 무슨 함수? 9라는 상수함수. 분모는 무슨 함수? x라는 1차 함수. 상수와 1차를 나눴다.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얘는 연속 맞을 거야. 뭐만 아니면. 분모가 0만 아니면. 즉 0이 아닌 곳에서는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0인 곳에서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불연속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연속이 되는 x값 누구 찾았어? 0 찾았어. 선생님 이거는 저 안에 있는 x분의 9만 봤을 때 불연속 아니에요? 맞아. 맞는데 분모가 0 되는 거는 그냥 가질 수 없는 값, 대입할 수 없는 값이잖아. x에 0을 아예 못 넣는다는 얘기야. 함수값이 비게 돼요. 아무리 이거를 fx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x에 0을 넣었을 때의 값 y 절편은 비어 있을 거예요. 알았어? 두 번째. 그럼 이 상태로 한 번 더 정리하자. 뭐 해보자? 는 분모 분자 몇 배? x배. 자, 이제 분모가 살짝 바뀌었다, 그치? 그래도 분모는 분모입니다. 분모에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뭐가 비겠어요? 분모가 0 되는 x. 거기가 함수값이 비게 됩니다. 정의되어 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만 뭐?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럼 끝났지. 모든 분모 다 찾았어요. 답은 몇 개? 3개가 답입니다. 0과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3. 알았음?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이제 됐어?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숙제 프린트 질문했던 번호로 한번 가볼까? 몇 번 프린트냐면 6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뭐 5번, 7번, 8번 다 비슷비슷한 함수예요. 알았죠? 알았죠? 자, 숙제 6번 갑니다. 이게 프린트야. fx라는 함수가 주어졌네요. 좀 다르게 정의됐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gx라는 함수 주어졌어요. 2x 플러스 t라는 y 절편을 갖는 기울기 2짜리 직선 1차 함수. 맞지? 를 줬다.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tht라고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게 됐습니다. t가 변수예요. t를 변화시켜봐. 누가 움직여? gx가 움직여요. t가 y절편이니까 y절편의 움직임에 따라 fx, gx라는 함수가 서로 만난 점의 개수는 바뀌게 될 겁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 녀석에 대한 뭐 해달래? ht라는 함수의 연속성, 불연속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6번 문제 별표 치세요. 지금 현재 너희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등장하는 단골 손님 문제예요. 어디까지 어려워질 수 있냐면 29번 준킬러 문제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쉽게 갈 수 있냐면 대략 10번대, 13번 정도의 아주 쉬운 문제로 끝나게 됐어요. 기억, 니은, 디귿 참고집 문제로. 오케이?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활용 용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시험에서 무조건 나와요. 알았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HT라는 놈을 정의하고 있어. 뭐? 만나는 교점의 개수. 자, 근데 교점의 개수라는 새로운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누가 변수라고? T가 변수입니다. 변수가 뭐야? 말 그대로 변화하는 수 아니냐? 변화시켜 봐야지. 누가? 너네가 변화시켜 보는 거야. gx라는 함수를 움직여 보는 거야. 그럼 움직이기 전에 뭘 해줘야 돼? fx를 완성해놓고 gx를 움직여야겠지. fx의 그래프를 그리러 가보도록 합시다. 뿅. 아, 너무 귀찮은데? 양수 k? 또 뭐 있지? 뭐 아무 말도 없네. 양수 k. 자, fx 그려봅시다. 양수 k. 축 어디예요? 축 어디예요? 축.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축. 여보세요? 축 어디예요? 2분의 3k. 이제 축 알지? 2분의 3k라는 뭐예요? 양수입니다. k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맞아?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함수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려주면 돼? 요거 있다, 그치? x에 0 넣어주세요. y는 얼마 나와요? 2 나옵니다. 와, 반대로 그렸어. 아, 씨. 요거다, 그치? x의 0보다 작은 부분만 그리면 돼. 그래서 여기는 비워둘게요. 됐죠? 다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fx라는 함수. 축은 어디야? 역시 3k분의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k분의 2다, 그치? 맞아? 음수입니다. 왼쪽에 축이 있어요. 최고차에서는 양수예요. 요렇게럼 생겼어요. 0 넣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와. 그럼 여기 뭐? 마이너스 1을 지나도록 이렇게 생겨요. 요렇게 그린 함수가 fx겠네. 그림 희한하게도 그려졌다, 그치? 그러고 나서 gx를 뭐 해달래? t를 변화시켜달래. 뭐 해달래? y절편을 저기 밑에서부터 쭉 이동시켜달래. 저 밑에 있는 동안 만난 점 있어, 없어? 만나잖아. 왜? fx를 함수 요 위의 범위 0보다 작은 범위의 함수는 요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을 거거든. 아무리 1차 함수 2x 플러스 t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한 점에서 만날 거야. 한 점 만납니다. 한 점 만납니다. 하다가 어떻게 되는 순간? 요렇게 딱 되는 순간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할 거야. 두 점 계속 만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될 거야?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치? 이제 뭔 말인지 알겠냐? 여보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물론 지금 내가 되게 단순하게만 그려서 더 깊이 생각을 해줘야 돼. 요 fx라는 함수를 좀 더 자세하게 그려줄 필요가 있기는 해요. 오케이? 근데 그 만나는 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냥 큼직큼직하게만 해석을 해봤어. 다시 세부적으로 가긴 가야 돼. 일단 요런 느낌이라고.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이 맞다면 그러면은 너희들이 ht라는 함수를 그려봐. ht라는 함수를 그릴 거니까 t가 변수라 그랬으니 가로축은 t축으로 가자. t를 변화시켜 주세요. 어디서부터? 의무무한대서부터. t가 뭔데? y절편이라니까. y절편이 뭔데? 위아래로 평행이동한 정도. 평행이동을 저 밑으로 내려봐. 그게 의무무한대잖아. 쭉 가는 동안 계속 한 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두 개로 빵 뛰어 올라요. 두 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두 개 갈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갑자기 다시 하나로, 여기는 점이니까 하나로 갑자기 빵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는 계속 한 개가 될 거예요. 이게 HT라는 함수야. 지금 내가 fx라는 그림을 대충 그렸지만 그린 게 맞다면. 여기까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해주세요? 6번 문제는 제대로 다시 한번 좀 더 풀어주세요라고 더 이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사실 너희들이 하기엔 내가 문제를 너무 자세하게 못 본 것 같아.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져요. 알았어요? 뭐에 대한 얘기로 가냐면 자 다시 잘 봐. 뭐를 내가 자세히 더 그려야 돼 라고 했냐면 지금 누가 봐도 두 개인데 어떻게 얘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를 정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fx를 다시 잘 보면 0보다 왼쪽에는 아까 이런 식으로 생기고 오른쪽에 이렇게 생긴다고 했었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2. 근데 이게 이렇게 생기는지 이렇게 생기는지에 따라 좀 달라져요. t가 저기 양의 무한대로 가 있어 봐봐. 그러면 빨간색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 거야? 무조건 하나 만나겠지. 요 위에 있으면 하나는 계속 같이 생각하세요. 한 개 만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 fx라면 갑자기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빵 돼요. 그러다가 다시 몇 개가 돼요? 세 개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될 거야. 그러다가 좀 더 내려가는 순간 여기보다 좀 더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 요거는 지워봐. 이렇게 되는 순간 몇 개가 됐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또 두 개가 돼요. 잠깐 세 개가 됐다가 다시 두 개가 돼. 그러다가 또 여기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삐죽하게 생겼는지 넙대대하게 생겼는지에 따라 좀 그림이 달라져요. 쭉 내려오는 때 여기도 만약에 넙대대하게 생겼다고 쳐보자. 그럼 뭐야? 아까처럼 똑같이 쭉 가는 동안에 계속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두 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순간 요런 식으로 딱 지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 여기서 하나 만나지, 여기서도 하나 만나지, 저기서도 하나 만나지. 또 세 개가 됩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가.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두 개가 또 돼요. 일단 우리가 그린 것만 해도 방금 내가 읽은 것만 해도 몇 개. 분수에 된 점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지 않냐?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야. 0일 때의 기울기가 뭐가 되시오? 딱 아까 그 직선 기울기 2짜리랑 접하게 되던가 혹은 노란색이 더 급해지세요. 약간 이런 얘기로 넘어가게 돼.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거 28번이야. 내가 문제를 좀 잘못 확인을 한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6번 문제는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푸는구나 정도까지만 파악을 하고 나중에 이런 걸 쉽게 풀어야 되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해설지도 보면은 아마 조금 길게 그림을 여러 가지 그리면서 그렇게 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너희들한테 설명시키기 위해서. 알았죠? 풀이가 깨알 같은 글씨로 이만큼 가득 차 있어. 되게 조그만 글씨로. 오케이? 난이도 많이 높아요.
다음번에 너희들 수투할 때 그때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하자. 알았죠? 그러면 이제 몇 번 문제를 하러 갈 거냐면 테스트 4번 문제 풀러 갈 건데 테스트 4번 문제는 약간 6번보다는 아까 저기 앞에 있었던 문제들이랑 비슷해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요건데 일단 가보자. 테스트 4번 요거 풀고 잠깐 쉴게요. 쉬는 시간 맞나? 딱 5분 남았네. 자, 일단 너네 지금 무슨 함수 하고 있어? 수원. 지수 함수야, 로그 함수야, 삼각 함수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직 로그 함수야? 삼각 함수 안 끝났어? 어이? 순서가 그렇게 됐어? 하던 거 있어서 그거 마무리 짓느라 삼각 함수가 최근에 끝났어? 3월 초? 오케이. 그러면 삼각 함수를 왜 물어봤냐면 삼각 함수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4번 가보자.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 더하기 1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 자, 가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x 더하기 1이라는 1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어요. fx는. 그렇죠? 그리고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뭐야 이게 1을 축으로 갖는 어떤 이차함수랑 똑같이 생겼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가 0에서 1까지는 1에서 3까지는 뭐 갑자기 이차함수 따라갑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축. 오케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라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뭐 하래? 첫 번째, 이때 fx가 뭐합니다? 정의되어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수 전체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세요? 요게 뭘 의미하게 한별씨? 요거 삼각함수에서 나와요. 많이 보던 표현이야. 뭐게? 주기함수. 민지 알고 있니? 주기함수. 물론 수원이라는 과목에서는 얘를 보고 주기가 3이에요 라고 읽으면 맞아 틀려? 틀릴 거야. 뉘앙스로 대답하지 말고 이해하고 있는 거지. 얘가 말하고 싶은 정확한 의미는 3마다 반복됩니다 라는 의미예요. 주기함수에서 말하는 주기가 3이다 라는 얘기는 반복되는 단위 중에 가장 작은 게 3이에요 라는 게 주기예요. 그래서 얘는 주기는 3보다 작을 수 있어. 알고 계시죠? 사인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fx는 x 더하기 2파입니다. 맞아 틀려? 맞잖아. sin x라는 함수에 대해서 fx는 f의 x 더하기 4파이. 맞아 틀려? 맞아요. 얘의 주기는 2파이지만 얘 맞아. 그럼 얘가 이게 성립한다 그래서 주기가 4파이라고 읽으면 틀리잖아. 그렇지? 수원은 그래. 왜? 주기를 직접 물어보거든. 근데 수투는 주기까지 물어보니 안 물어보니?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되게 위험해. 왜냐면 너희들은 지금 수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야. 수원에서는 보고 3이 주기예요. 주기가 3이에요 라고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알았죠? 근데 수투는 괜찮아. 수투는 주기까지 안 구할 거고 반복되는 성질만 사용할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일단 주기가 3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어디서는? 수투에서는. 수원에서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강조했습니다. 나는 분명. 또는 그냥 3마다 반복됩니다 하던가. 그러면 얘들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0부터 3까지는 알겠어. 1에서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면 돼. 근데 그렇게 되면은 0부터 3까지 뿐만이 아니라 뭐 그 외 전체에서도 항상 연속이 되니 그걸 이제 밝히러 가는 거야. 자, 간다. 일단 0이 있어요. 1이 있고요. 3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어디서 1에서 연속성 따져야 됩니다. 맞죠? 둘이 끊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줘야 돼? 1에서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맞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데요, 선생. 3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다시 만들어져도 연속이 되거든. 그래서 주기함수 표현이 나오면서 연속성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푸세요. 첫 번째 어디? 첫 번째 다시 어디?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찾아주세요. 물론 함수값도 포함. 그리고 나서 누구 확인하라고 하냐면 3을 향해 가는 좌극한과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함수를 실수 전체 범위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야. 왜요, 선생?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이 주기함수의 특징에서 3을 향해 가는 우극한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1에서 연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차 함수, 2차 함수니까 연속이다, 그치? 연속이니까 극한값을 원래는 좌극한, 우극한을 찾아야 되는데 함수값이랑 똑같은 거 이미 알고 있지? 그래서 1 넣어줍니다. 얼마 나와요? 2. 1 넣어줍니다. 얼마 나와요? B. B가 2예요 하고 나오는 거야. 두 번째 3을 향해 가는 좌극한입니다. 1부터 3 사이, 3보다 작은 범위니까 요 함수에서 3을 넣어줍니다. 얼마예요? 4A 더하기 B. 요 함수에서 0을 넣어줍니다. 뭐요? 0, 1. 그래서 그들이 같아지면 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돼서 주기함수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B 값은 2가 나오고 B가 2가 되면 A는 뭐여야 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거 답 맞냐?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지금 35분, 45분에 쉴게요. 시작할게요. 그래서 지금 좀 자세하게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극한과 연속이 안 되면 미분 못 하거든. 오늘 하려는 내용 못 해요. 그래서 극한과 연속을 계속 자세하게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서라도. 자, 유형 3-2번, 유형 3번에 있는 3-2번 문제 질문이라고 했는데 책 숙제. 그거 누구 질문이었지? 민재 질문이었어? 한별이 질문이었어? 너요. 그럼 3-2번은 이제 할 수 있겠나? 한번 해보자.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랑 3이라고 정해져 있는 함수입니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저 2차 함수를 따라가고 있고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항상 3이 나오는 상수함수를 띄고 있어요. 그리고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x 더하기 1. a의 값이 무엇이든지 일단 다항함수야. a가 0이 아니면 1차 함수고 a가 0이면 상수함수고. 맞죠? 다항함수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두 함수가 있어요. 그때 뭐 하래? gx 나누기 fx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해주고 싶대?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 뭐야? gx 나누기 fx의 연속성을 묻는다, 그치? 물어보든 만드세요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누는 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따로따로 일단 확인해줘야지. gx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입니다. 왜? 1차 함수 다항함수니까. 그렇지? 얘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지금부터 따지러 가보자. 2 넣어보세요. 4 빼기 8 더하기 8 얼마야? 4 나옵니다. 2를 향해 가는 좌극한은 2보다 작으니까 좌극한, 작은 쪽에서 가는 극한. 2를 향해 가는 좌극한은 4고요. 우극한은 3입니다.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입니다. 그럼 연속 나누기 불연속이야. 어때? 무조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안 정해집니다. 맞죠? 기억나요? fx랑 gx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는 경우에서 1번 둘 다 연속이면 연속이라 그랬어. 나누는 경우 조심하라 했지만 하나라도 불연속이면 정의를 쓰라 그랬어요. 아까
기억나? 여기 썼다 지운 거. 그럼 얘는 뭐? 정의를 써줘야 됩니다. 이 녀석의 뭘 판단하기 위해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연속이고 싶다야 이거는. 연속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의를 씁니다. 정의가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비교하는 거지. x가 2를 향해 가는 좌극한 가보자. 분자 어디야? 분자 어디로 가요? 2a 더하기 1. 분자에는 gx가 있고 gx는 연속함수입니다. 2를 넣어주는 함수값이 곧 좌극한이고 곧 우극한이에요. 2를 향해 가는 좌극한 fx 거 찾아갑시다. 좌극한 얼마였어요 아까? 4였어요. 두 번째, x가 2를 향해 가는 우극한 가보자. 어때? 얘는요 3을 향해 갑니다. 2보다 큰 곳에서 가는 값. 함수값도 똑같이 3입니다. 분자는요 어차피 gx는 연속함수라서 다 2a 더하기 1, 2a 더하기 1, 2a 더하기 1이에요. 그들이 뭐 하고 싶대? 연속이니까 셋 다 같아지고 싶대. 같아지는 방법은 분자가 0인 거밖에 없잖아. 4분의 누군가랑 3분의 똑같은 게 같아지고 싶대. 그럼 분자 자체가 뭐인 거? 0인 거밖에 없어요. 판별시 됐나요? 그렇게 푸는 거야. 민지 씨 알겠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정의를 쓰자라는 게 이거야. 결국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비교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너희들이 테스트 5번 잘 풀었니? 한별이랑 민지랑 둘 다 맞췄어? 5번 테스트? 5번 문제? 맞기는 했어? 근데 맞게 푼 거야? 아니면 잘 몰랐는데 맞은 거야? 살짝 헷갈려? 5번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5번 갑시다. 5번 문제는 테스트 5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아니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는 0이라는 방정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사이값 정리하고 나서 방정식 얘기 자세하게 다뤘어 못 다뤘어? 난 내 기억에는 못 다루고 끝난 걸로 기억하거든. 자, 방정식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열린 구간 1부터 4까지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거야. 자,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사이값 정리입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는 쉬운데 사이값 정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 그대로 설명해 줄게요. 사이값 정리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간의 양끝값은 서로 달라야 돼. 그리고 그 두 개의 함수값 FA와 FB에 있는 어떤 사이값에 대하여 뭘 만들어줘요? fx는 k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방정식의 근 x가 그 구간으로 만든 열린 구간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거든. 근데 그 근을 x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둘 뿐? 그냥 c라고 둘 뿐이에요. c가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에서 가끔씩 사이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문제는 c가 없는데 그때 이 c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왜 성립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 전에도 이거까지는 설명했었습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그 안에서 나는 연속, 끊어지지 않는 함수를 그리고 싶어. 근데 구간의 양끝값이 다르다 했으니까 나는 일단 그림상으로는 여기가 FA, 여기가 FB라고 해볼게. 요점 지난다는 얘기고 요점 지난다는 얘기다. 그쵸? 그 안에 끊어지지 않게 어떻게든 함수를 아무렇게나 연결시켜주면 돼. 그럼 fx가 되는 거야. fx는 안 주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그 사이에는 어떤 k가 있어. 이 빨간 선을 지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함수를 그려봐.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릴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 그려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k를 갖게 돼요. y좌표로서. 그곳이 c라 부른 놈이고 그 놈은 a, b의 사이에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실제 너네가 이 문제를 어디서 풀게 되냐면 요거를 이제 설명을 못 했었는데 뭘 설명 못 했냐면 결국 너네는 방정식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있잖아. 어떤 방정식에서 실근을 찾아봐 라고 하거나 실근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그냥 방정식 문제예요. 얘들은 2차면은 판별식을 쓰거나 근해 공식을 쓰는 방식으로 D가 왜 나와? 판별식을 쓰거나 근해 공식을 쓰거나 인수분해를 하거나 기타 등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근을 직접 찾아주고 개수를 직접 찾아주는 방정식 문제야. 2차라면 2차 방정식 문제야. 근데 방정식이 있어.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근이 존재하긴 하냐? 라고 물어보거나 실근이 적어도 몇 개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 녀석은 사이값 정리 문제예요. 너희들이 미분을 배우고 나면 사이값 정리 비슷하게 생긴 거 2개를 더 배우거든. 그래서 사이값 정리, 로르의 정리, 평균값 정리라고 아예 기억을 해놓으세요. 나중에 배우는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다 그 문제란 얘기야. 그때 너희들은 방정식, 식의 생김새가 뭐 하는 거 보고 있는 거야? fx는 k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이 방정식을 보고 요거 확인해주면은 그게 답인 거예요. 간다. 방정식을 보고 있고 적어도 하나, 최소 한 개의 실근을 가져주세요라는 얘기잖아. 사이값 정리 문제라는 거 이해됐어? 최소 개수입니다. 혹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냥 일단 실근 자체가 뭐 확인하세요? 존재하긴 하세요 라는 얘기잖아. 사이값 정리 문제예요. 됐어? 그럼 너희들이 확인 요소는 뭐라고? 여기는 좌변이 FC였어요. 여기서는 좌변이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예요. 얘가 뭐가 되면 돼?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는 공식에서 말하던 fx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확인 요소. fx는 다항함수이므로 연속이다. 만족했죠? 닫힌 구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범위에서 연속이에요. 물론 닫힌 구간 1부터 4까지 연속입니다 하면 되지만.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누구누구 찾아줘요? F1과 F4를 찾아줍니다. 찾아주기만 하면 같다 다르다 정도는 눈으로 보고 아니까 다르다라고 얘기는 안 할게. F를 찾아봐 뭐 나와? 마이너스 1 더하기 K고요. 4 넣어봐 얼마 나와? 16 마이너스 8이니까 8 더하기 K 나와요. 됐나요? 일단 다른 건 확실하지? 써놓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만족해줘야 돼? 우변에 있는 K가 그 구간의 양극값 사이 FA와 FB 사이에 있어야 돼. 여기는 뭐 해야 돼? K 자리에 해당하는 게 누가 있어? 0 있지 0. 0을 사이에 넣어야 됩니다. 얘들아 0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수는 무슨 수랑 무슨 수야? 음수양수. 부호가 다른 수지. 부호가 다르다라 한마디로 식 하나로 곱하면 음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K와 8 더하기 K를 곱하면 뭐다? 음수다를 만족하는 K를 찾아주면 답이에요. 됐어?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냐? 문제가 뭐였냐? K의 범위 찾기야? 개수 찾기야? 범위 찾기야? 뭐 아무튼 그러면 저 범위 답이 나올 거예요. RT 테스트.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 못했던 거예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숙제 얼마 안 되니까 이 문제집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혹시 좀 미뤄놨던 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고 질문 있으면 있잖아. 너희들 나한테 카톡으로 질문 좀 많이 해줘. 알았지? 나는 수업 중에 질문도 받아주는데 나는 질문하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학원 애들 아직도 나한테 카톡으로 계속 질문을 해. 나 되게 열심히 집에서 풀어주거든, 상세하게. 뭐 필요할 경우에는 전화로도 하든. 학원 와서 질문하기 좀 뭐 하면은 여기서는 내가 학원에서는 사실 너무 바쁘거든. 전에 학원은 좀 여유 있었는데 강의실도 내 강의실이고 해서 그랬는데 여기 와서 질문하기 좀 그러면은 카톡으로라도 계속 질문하세요. 좀 밀렸던 거. 지난번에는 이해된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질문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다 보면 또 더 친해지니까 친구들. 알았지? 자, 일단 연속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니? 아, 숙제풀이 엄청 길어졌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자. 극한이 안 되면 연속 못 합니다. 지금 극한이 안 되어 있었다면 연속하는 동안에 힘들었을 거예요. 또는 극한 자체를 몰랐다는 아니더라도 어설프게 알았어도 역시 극한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럼 연속 계속 못 해요. 연속이 안 되고 극한이 안 되면 오늘 하는 미분계수도 사실은 힘들어요. 알았죠? 잘 한번 보자. 일단 첫 번째 미분계수라는 단원으로 넘어갈 거고 오늘은 딱 거기 정도만 해서 끝날 거고 오늘은 20페이지에서 그래서 유형 1번, 2번 딱 2개 하고 끝납니다. 알았죠? 이번 단원 한 단원조차 안 끝나고 끝날 거고 다음 주가 우리가 시험 대비가 시작하는 주던가 그럴 거야. 그럼 다음 주는 숙제 풀이 정도만 마무리하고 나서 바로 뭐 시험 대비 나랑 같이 하던가. 너네 그 정규반 있잖아. 지금 너네 2학년이니까 수1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수1 시험 대비 같이 도와주거든. 정규반 하시는 너네 담임 선생님이 그 수1을 이제 뭐 기출 예상 문제 같은 걸로 설명하시면 나는 뭐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풀어주는 방식으로 나는 문제풀이 위주로 들어가 줄 거야. 알았죠? 그러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좀 내가 개념 설명도 추가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고. 알았죠? 그러면 수투는 잠깐 멈추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일단 가자. 어디로 간다? 미분계수로 넘어갈 건데 미분계수라는 단어는 이미 너네들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뭐랑 똑같은지 좀 더 얘기를 해줄게. 근데 미분계수보다 먼저 해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근데 평균 변화율도 이미 너네 알고 있는 건데 이름만 달라져 있어서 지금 뭔지 모르는 거야. 일단 너네 상식 하나만 좀 물어보자. 이거는 오늘 배우는 내용이랑 상관없고 그냥 저 글자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너네 비율이 뭔지 알지? 비율이 뭐야? 말 그대로 분수. 맞지? A에 대한 B의 B 혹은 B의 값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뭐야? A에 대한 B의 값이라고 해서 A분의 B라는 분수를 의미해요. 비율은 분수입니다. 분수. 너네가 흔히 알고 있는 비율 두 가지. 중학교 때부터 하던 분수 두 가지. 뭐 있냐면 농도라는 비율이 있고 농도라고 하자. 소금물 농도를 퍼센트로 표현을 하지. 퍼센트는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이 뭐야? 백분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백분해라고 해서 분모는 100으로 통일시켜놨으니 70%라는 것 자체가 뭐야? 비율이 100 중에는 70만큼 들어있어요 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농도 공식 너네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농도 공식을 근데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만 있지 말고 상식적으로 접근해봐. 농도라고 부른 놈은 백분율입니다. 맞죠? 그래서 100분의 농도라고 하면 그게 바로 비율이야. 농도는 70%, 60% 하면 그냥 60, 70 그거 말하는 거거든. 그 비율이 뭐랑 같아져야 돼? 실제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거든. 비율과 비율이 똑같습니다. 야. 그래서 양면에 100을 곱해놓으면 농도 공식이 되는 거고 양변에 뭘 곱하면 소금 플러스 물을 곱하면 소금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알고 있잖아. 공식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거거든. 원래는 이거거든.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찌됐건 저 평균 변화율에 있는 율도 역시 분수입니다. 분수.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비율을 물어보는 거야. 누군가가 변화하는 게 두 개가 있나 보다. 그놈들의 비율을 찾아보자.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연결시켜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은 있잖아. 두 가지 단어를 쓰이는데 똑같은 의미야. 증분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너희들이 증분이라는 단어를 듣기는 될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량이야, 변화량. 뭐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우리 많이 들어봤다, 그렇지? 뭐였어? 기울기. 이해됐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얘를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울기로 넘어갈 거예요. 알았죠?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 길이 좀 맞추기 위해서. 그럼 일단 그래프를 한번 가보자. 어떤 fx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을 따라 움직이면 누가 변화하고 누가 변화하냐? x가 변화하고 y가 변화한다, 그치? x 값이 여기 있었어. 얼마? a에 있었어. x 값이 여기까지 왔어. 얼마? b까지 왔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변화한 양은 얼마야? b-a다. 맞죠? 맞지? 그래서 b-a분의 y 값은 얼마만큼 변화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화했습니다. FA에서부터 FB까지 변화했어요. 변화한 양은 뭐야?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다, 그치? FB 빼기 FA. 우리가 아는 거죠.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뭐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야. 수식으로는 뭐라고 써주냐면 X가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에 평균 변화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한글로 더 풀어서 써줄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결국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놈에 대한, 밑에 있으니까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는 놈에 대한 뭐? 기하학적 의미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기하학적 의미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림에서는 뭘 나타내니? 라는 의미야. 그래프. 함수의 그림은 그래프잖아. 그래프에서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알았죠? 뭐분의? x값의 변화량 분의 누구? y값의 변화량. 알았죠? 그럼 평균 변화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그치? 기억할 수 있겠지? 그냥 이름만 바뀐 것 뿐이야. 알았죠? 그럼 우리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비율을 알고 있는 예시 하나만 들어보면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속도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이 속도 이런 걸로 넘어갈 건데, 속도가 뭐야? 시간분의 거리지? 그치? 정확하게는 이거 아니다. 좀 이따 다음에 자세하게 다룰 건데, 결국 이동하는 동안에 시간도 변화했을 거야. 그 다음에 위치도 변화합니다. 를 가지고 속도라고 부르는데, 속도라는 것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점심 12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후 5시에 부산에 도착했어. 몇 시간 걸렸어? 5시간 걸렸지? 그리고 내가 이동한 거리를 400km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내가 움직인 속도는 얼마냐? 80이죠. 80km/h입니다 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만큼의 속도였어요. 평균적으로 라는 얘기야. 내가 출발하고부터 도착할 때까지 계속 80만 유지할 수는 없잖아. 가다 보면 차가 막히기도 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막 150으로 180으로 밟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옆차랑 갑자기 경쟁이 붙어서 200으로 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다가 신호에 걸려서 다시 고속도로에 신호 있으면 안 되지. 뭐 차가 막혀서 다시 잠시 멈췄던 적이나 휴게소에 멈춰있던 적도 있었을 거고. 실제 속도는 80에서 들쭉날쭉할 겁니다. 그러면 변화하는 것들이 얘는 평균적인 변화율이라면, 내가 방금 말한 건 뭐 순간적으로 잠깐 200을 밟을 때도 있을 거고 잠깐 0 멈춰있을 때도 있을 거야. 그 변화율은 어느 한 순간적인 변화율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도 하냐면 순간 변화율을 구하기도 하고요,
속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순간 속도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구한 80은 평균 속도고 200, 뭐 0, 60 이런 것들은 다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그 계기판에 나타나는 속도. 알았죠? 근데 그 계기판에 나타나는 속도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 계기판에 속도 나타나잖아. 요새는 뭐 GPS로 하잖아. 근데 GPS로 할 때 실시간으로 뚝뚝뚝 바뀌지 않지만 되게 짧은 시간에 55, 56, 57, 58 변화하잖아. 너희들 아버지 운전, 어머니나 아버지 운전하시는 거 보면은. 그치? 계기판이나 내비에 나타나는 속도.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주 짧은 찰나. 대략 1초, 0.1초, 0.1초는 너무 짧나? 아무튼 그 아주 짧은 찰나 동안에 움직인 거리랑 시간을 나눠서 가는 거야. 그게 순간 속도야. 그래서 내비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지 못하지만 1초 단위로 뚝뚝뚝뚝 속도를 계속 보여주는 게 1초마다 끊어서 시간 재고 속도 재고 속도 재는 거예요. 속도는 뭐? 변화한 시간분의 거리. 그걸 더 잘게 쪼개면은 진짜 말 그대로 순간적인 속도가 되겠지. 그런 거거든. 자, 간다. 요 그래프가 여기 있으면 지금은 이건 아직 그리지 말아봐. 저기는 그대로 그릴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Y 좌표들끼리 빼서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근데 그 점을 이제 점점 한쪽으로 옮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 점과 이 점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이 점과 이 점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이 점과 이 점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그러다 보면 점점 뭐 하겠어? 한 점을 향해 가다 보면 누군가에 향해 다가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향해 가게 됩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다시 뭐라고? 한 점. 지금 x는 a다, 그치?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향해 가게 됩니다. 알았나요? 누가? 순간 변화율. 근데 순간 변화율 하면 너무 물리적인 느낌이 들어서 수학에서는 그놈의 이름을 또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미분계수야, 미분계수. 그게 오늘 하려는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미분계수란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편해. 이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한 점을 향해 가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녀석을 극한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의미예요. 이게 한 점을 향해 가는 접선의 기울기. 뭐 미분계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 시간을 굉장히 짧게 그으면 그게 한 순간의 속도에 가까울 거라고.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갈 건데, 자, 얘가 A입니다. 아까는 B라 불렀어요. 근데 A를 향해 다가갈 놈인데 B라고 하면 돼? 움직일 놈인데? 아까 저 B는 점과 점, 그냥 떨어져 있는 점과 점이었잖아. 움직인 점이 아니라 고정된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수 A, 상수 B를 쓰지. 맞지? 근데 지금 이제 움직일 거야. 점을 향해 움직일 거야. 움직일 건데 B라고 표현을 하면 돼? 안 되죠. 움직이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해요? X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서의 Y좌표는? FA라면 여기서의 Y좌표는? FX가 되는 거고 리미트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는 결국 뭐 해주게 돼? 극한입니다. 뭐 해주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누구를? X를 A로 보낼 때 다가가는 동안에 누구분의 누구? 아까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였다면 지금은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입니다. 똑같은 변화량분의 변화량이에요. 알았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음? 그 녀석을 이제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F라는 놈에 대하여
a일 때의 어떤 값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fa라고 표현하면 함수값이 되잖아. 그래서 뭐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하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미분 계수를 f'A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 녀석은 다시 어떻게 정의하면 된다? 리미트 움직이는 x라는 것이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또는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 그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이라고 써주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미분계수라는 놈의 정의입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있어.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함수가 있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푸는 풀이는 뭐 하면 돼? 리미트 미분계수니까 f'의 1을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야.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1에서의 프라임 미분계수. 알았지 얘들아? 기호의 약속이야. 어떻게 부르기로 또 약속을 했어? 움직이는 x란 놈을 내가 구하고 싶은 그 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누구분의? x 빼기 1분의 누구? fx y좌표 빼기 y좌표. 됐나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을 갑니다. 분모는 x-1, 분자는요 fx 빼기 f1. fx 뭐야?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3. 1 넣어주면 얼마야? 6을 빼주세요. 뭐예요? 마이너스 3. 됐어? 문제 됐어? 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다. 분모 어디로 가요? 0. 분자 어디로 가요? 0. 약분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리미트 찾아주면 4가 답인 거지. 실제 4가 접선의 기울기예요. 알았어요? 네,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구할 수 있나? 아니, 하나가 더 있어.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는 있겠지만 하나 더 있어요. 뭘 가냐면 지금은 x라는 값을 a로 보냈지만 결국은 요놈의 차이를 델타 x로 불렀는데 결국 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지. 가까워지다 보면 뺀 값, 변화량이 점점 0을 향해 수렴하지 않겠니? 그렇지? 얘를 0으로 보내버리는 리미트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델타 x, x의 변화량이 0을 향해 가까워져. 그럼 누구 분해? 요겁니다. 델타 x예요. 요겁니다. 델타 y, f 빼기 f예요. 근데 이제는 x라는 변수 안 쓰고 있거든. 그래서 x 대신에 뭐만 써주면 된다? a에다가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값이라 그래서 a 더하기 델타 x가 되는 거야. y좌표는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a 더하기 델타 x에서 fa를 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누구? 최종 버전 뭐요? 델타 x 싫지? 쓰기가 귀찮지? 델타 x 발음도 귀찮아. 그래서 델타 x를 뭐로? 그냥 발음하기 좀 편한 누구로? h란 놈으로 이름만 바꿔둔 거로 외울 거예요.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미분계수의 정의 자체가 어때? 극한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풀라고 하면 풀 수 있겠어? 한번 풀어볼까? 몇 번을 풀어주시냐면 유형 1번 문제 풀어주세요. 21페이지입니다. 유형 1번 문제예요.
오늘 주말이지. 50분에 마치는 거지. 잠깐 정지 좀 해놓을까? 같이 한번 풀어볼까? 가자. x제곱 더하기 x라고 하는 fx라는 함수에 대하여 닫힌구간 1부터 3까지에서의 1부터 3까지 변화했을 때의 라는 의미다. 그치? 그때의 평균 변화율과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a를 찾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맞죠? 일단 너희들은 뭐 찾아야겠네? x가 1부터 3까지 변하는 동안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맞나요? x가 얼마만큼 변했어? 2. 그 2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다. 그치? 그럼 분자에는 뭐 들어가야 돼? F3 빼기 F1. 그치? F3 얼마야 얘들아? 9 더하기 3이냐? 10이야? 1 넣어보세요. 뭐 나와요? 2요. 이만큼 변했네.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두 번째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은 미분이라는 연산을 하지 못해.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 미분계수 F'A의 정의를 쓰는 겁니다. 자, 정의를 쓰면 돼. 근데 정의가 두 개잖아. 그치? 둘 중에 뭐 쓸래? 위에 거 쓸래? 아래 거 쓸래? 사실 뭘 쓰든 상관은 없는데 함수가 거의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한 연산을 하는 미분계수는 위에 게 편합니다. 알았죠? 밑에 거 써도 상관없어요. 답은 나와. 똑같아. 정의는 아무거나 쓰면 돼. 알았지 얘들아? 네. 그래서 뭐요? 일단 나는 위에 거 x를 a로 보내볼게. 뭐 보내? x-a 분의 뭐요? fx 빼기 fa. fx x제곱 더하기 x f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오, 보이니? 요 두 개 묶어주면 약분되고 요 두 개 묶어주면 약분되는 거 보이니? 약분하는 과정은 안 보여줘도 되겠지? x가 a로 간다거나 해. 약분했다. 분자는 x 더하기 a 1 됐어요? 이 녀석에 대한 리미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예요? 2a 더하기 1. 그래 둘이 찾았어. 근데 뭐 하라 그랬어 아까? 같을 때 같다고 두면 됩니다. 알았죠? 는 뭐예요? 예. 2분의 10 얼마? 5가 되는 겁니다. a는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니? 미분계수 구할 수 있겠죠? 예. 요겁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1-1번 이런 것들도 다 풀 수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꼭 기억해둬야 되는 유형들 중 하나 몇 번? 유형 2번입니다. 오늘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유형 2번이에요. 나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F'의 1이 아닐까? 라고 설명하는 유형입니다. 오케이? 정확하게 F'A가 아닐까인데 자, F'의 1이 2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 다룹니다. 이제부터는. 알았죠? 자, 가자. 1번 문제. 리미트 x 이건 쓰지 말아봐. 1로 갈 때 x-1분의 fx-f1이라고 딱 대놓고 물어보면 이거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인 거 알겠어? 보자마자 생김새가 똑같다, 그치? 자, 장난을 살짝 칩니다. 풀 수 있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풀 수 있겠어, 얘들아?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뭐 한 거야, 내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미분계수의 정의는 이거였어. 근데 분모에 거슬린 거 하나 곱해져 있네. 누구? x 플러스 1. 맞아? 자,
그러면 극한은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까지만 계산해 보세요. 리미트 뭐야? F'의 1이 되는 거 알겠어? 얘 어디로 가? 2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지금은 어차피 답을 구하는 게 핵심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로 끊어놓을게. 이해되니? 이해됐니? 자, 다시. 어이구. 리미트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놈들끼리는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다 따로 뜯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따로 간 거야. 얘를 리미트랑 같이 가면은 F'의 1이 되고요. 얘를 리미트랑 같이 가면은 분모의 놈이 2가 됩니다. 2분의 1을 의미해요. 알았죠?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다시 할 수 있겠어? 자, 간다. 두 번째로 가보자. 그러면 반대편만 내 맘대로 장난칠 수 있나? 아니요. F 안에 있는 놈도 장난칠 수 있어요. 풀어보세요. 아이고. 지금 저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들 필기해줘도 좋고. 알았지? 내가 지금 써주는 문제를. 책에 비슷하게 나왔는데 나처럼 한 문제를 몰아넣은 게 아니라 조금 흩뿌려놨을 거야. 교재가 얇아서 다루고 있는 유형도 좀 적을 거고. F 안에 있는 놈이 살짝 바뀌니까 애매해진다, 그치? 그래서 얘를 너희들이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X 3승을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나는 치환 안 하고 풀 거기는 합니다. 알았음? 그냥 머릿속으로 눈으로 치환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너네 수원도 마찬가지잖아. 수원도 치환할 필요 없는 문제를 치환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의 2x승 혹은 4의 x승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3은 0의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 뭐하니?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하기도 하지만 치환 안 하고 그냥 풀기도 하지. 왜? 어차피 인수분해 되는 거 알거든. 그래서 2의 x승 더하기 1과 2의 x승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해서 2의 x승이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으니 2의 x승이 3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x값은 얼마예요? 로그 2의 3입니다. 하고 답 낼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아. 치환할 필요 없는 문제는 치환 안 해도 됩니다. 쟤도 치환 안 하고 풀어도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쓰기는 x라고 쓸 거지만 머릿속으로는 x 3승도 같이 1로 갑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x가 1로 가면 x 3승도 1로 가겠지. 맞지? 그럼 f 안에 있는 놈 누구야? x 3승이라는 t라는 문자 하나 빼기 f1이 있습니다. 자, 분자에 fx 빼기 f1이 있으면 분모에 뭐 있으면 돼? x랑 1이랑 뺀 놈이 있으면 되지. 여기 ft-f1이 있어. 분모에 뭐 있으면 돼? t-1이 있으면 되지. 그래서 분모에 뭐가 있고 싶어? x 3승 마이너스 1 있고 싶습니다. 얘가 여기로 오기 위해서 뭐 곱했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를 곱했다. 그치? 곱셈공식의 변형. 곱셈공식. 맞죠? 그러면 그놈은 어디도 곱해진 거야?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분모 문제에 같이 곱한 거예요, 결국.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요 놈까지만 가지고 와봐. 뭐야? t-1분의 ft-1. f'의 1이다, 그치? 얘는 뭐예요? x에 1 넣어주세요. 분자에 111, 3이 붙었어요. 끝. 이렇게 막 바꾸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오케이. 해볼 수 있겠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알았죠? 그러면 요 두 문제랑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는 책에서 연습해볼까? 아씨 어려운 거밖에 없어? 하나 더 해야겠다. 안 되겠다. 몇 번 할 거냐, 몇 번이 아니라 누구 할 거냐면 3번을 갈 건데 얘는 고난도예요. 알았죠? 3번 문제는 잘 형태 자체를 눈여겨두세요. 알았죠? 자, 여태까지 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 여태까지 거는 다른 거는 그래도 F 빼기 F 꼴은 유지시켜줬거든. 근데 이제는 뭐 할 거야? 요렇게만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치?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알았죠? 그럼 F 빼기 F 자체가 아니지. 앞에 이상한 거 곱해졌지. 맞지? 그때는 뭐라 바라보냐면 1fx xf1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때 빼주세요. 얘도 1 넣어주면 1f1, 얘도 1 넣어주면 1f1이잖아. 1f1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줘.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것들끼리 먼저 갑니다. 그래서 양 끝에 놈 먼저 가주면 리미트 x가 1을 갈 때 분모, 분자 뭐야? 1, 1 공통인수 뭐야? 묶었다 치자. 그럼 뭐가 나와? 미분계수 정의 나오네. 가운데 놈 두 개 가보자. 리미트 안에서 분모 뭐야? x-1이거든. 분자 뭐예요? F1, F1로 묶어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뭐 하자? 마이너스 F1로 묶어봐. 분자 뭐야? x-1이라서 약분됩니다. 그럼 결론. 얘는 미분계수예요. 뒤에 놈은 그냥 상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자, 너네들이 직접 해봐. 이거랑 별개다, 알았지? 이건 지금 내가 안 쓰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없는 셈 치세요.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하고, 알았지? 고고 풀어보세요. 자, 요 녀석은 문제 형태 자체를 기억하라고 한 놈입니다. 맞죠? F 빼기 F가 보이면 미분계수의 정의로 넘어가면 돼. F 빼기 F가 아니라 앞에 자꾸 이상한 걸 달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4F 이런 것처럼 뭔가 달고 있어. 그때는 일단 분자에만 뭐 해주세요? 뭔가를 더했다가 빼주세요. 누구를 더하고 누구를 빼주냐면 X에 2 넣어봐. 4F이잖아. 얘도 X에 2 넣어봐. 4F이잖아. 그 4F2를 한 번은 더하고요. 한 번은 빼주면 됩니다. 분자에다가. 알았지? 분자에다가 작업한 거야. 알았죠? 그럼 원래 수랑 똑같잖아. 똑같은 A를 더하고 빼면 맞지? 변화 없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연산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는. 자,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부호가 어떤 놈들끼리? 반대인 놈들끼리야. 알았죠?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잖아. 얘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고. 앞에 붙은 부호가 반대인 것들끼리 묶어줍니다. 첫 번째랑 네 번째. 얘들아, 한별이 다 했는데 얘랑 얘는 지금 여기서는 생략했던 거 뭐? 1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1로 묶었다면 얘는 4를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4로 묶어주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분자 뭐야? fx. 얘는 분자 뭐야? 마이너스 f2. 그리고 분모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 보인다. 그치?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놈 두 개. 뭐가 공통인수야, 분자? FE, FE거든. 그래서 FE,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FE로 묶어줍니다. 분자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4. 분모 뭐예요? 약분할 수 있다. 그렇지? 분자 누구만 남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아직 계산 안 한 거. 리미트 계산해주면 돼. 리미트에 의해서 얘는 F'의 2가 되지. 그 앞에 뭐 붙어 있었어? 4배. 얘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F는 그냥 있고 얘는 X에 2 넣어주면 4 됩니다. 알았어요? 이 문제 학교 시험 단골 손님이에요. 3번. 잘 기억해놔. 몇 번이랑 똑같이 생겼냐면 비슷하게 생겼냐면 21페이지에 있는 2-2번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할 수 있겠어? 네. 뒤에 최종 점검에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오늘 도함수를 안 해서 숙제가 아마 띄엄띄엄 나갈 텐데 알았죠? 거기 있을 겁니다. 내가 번호 써줄 테니까 번호 잘 보고 숙제하세요. 오늘은 알았지? 도함수를 한 단원을 두 개로 쪼개면서 유행에서 째끔 최종 점검에서 째끔 이렇게 나갈 거야 숙제. 알았지? 민지도 알았지?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죠. x만 a로 보내는 게 미분계수니? 아니요. h도 0으로 보낼 수 있었지. h꼴로 가보자. 자, h가 0으로 갈 때 왜 이렇게 기울어져? h분의 f 1 더하기 h 빼기 f1이면 뭐다? f'이 1이야. 쟤보다 얘가 한눈에 안 들어오지. 외워야 됩니다. 뭐냐면 0으로 가는 뭔가가 분모에 있을 거야. 분자에는 f 빼기 f 꼴이 있는데 그 0으로 가는 뭔가랑 똑같이 생긴 게 여기 있으면 돼요. 더하기 꼴로. 그리고 나서 여기는 똑같은 상수가 들어가면 그놈에서의 프라임을 물어보는 거.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야. 알았어? 변화량이 들어가면 된다고. 알았어요? 변화량이 델타 x였잖아. 알았지 얘들아? 자, 간다. 그러면 이번엔 어떤 장난을 치기 시작하냐면 h가 아니라 2h를 줍니다. 오케이? 변화량이 얼마야? h야? 아니요. 2h요. 1에서 1 더하기 2h까지 변화했으니까 2h만큼 변화했겠지. 그럼 분모에 뭐 있어야 돼? 변화량. 2h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밖에 없어. 그럼 뭐 하면 돼? 2 곱하면 끝납니다. 얘는 쉬워요. 근데 없는 1을 내 맘대로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1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나왔다. 뭐가? 요 녀석의 리미트는 F'의 1을 의미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2는 따로. 이거야. 별로 쉽지? 알았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이것은.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좀 너희들은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다 해줄게. 진짜 생김새 조금 다른 거 다. 이런 고민도 하기 시작을 해요. 두 가지 고민.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오케이? 자, 위에 거 보고 대답해봐. 변화량이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2h입니다. 2h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동안에 변한 거라서 이것 빼기 이걸로 들어가야 된다. 또는 아까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뭐? 더하기 형태여야 돼. 그래서 더하기로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 2h거든. 알았지? 자, 일단 다시 쓸게. 변화량은 얼마라고? x값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h입니다. 그럼 분모에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h. 분모에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h가 똑같이 있어야 돼. 근데 누구밖에 없어? 3h 혹은 나는 h밖에 없으라고 얘기합니다. 불필요한 3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죠? 나는 그렇게 풀고 교과서식으로 풀면 분모에 3h가 있어요. 그럼 3h를 뭘로 바꿔줘? 마이너스 2h를 바꿔줘봐. 뭐 곱해주면 돼? 그렇지. 그렇게 푸는 게 교과서식 풀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풀이. 근데 나는 그렇다고 굳이 3을 없애는 거는 신경 쓰지 마. 그거 하다 보면 더 어려워져요, 나중에. 그래서 3 신경 쓰지 말고 누구만 필요한 마이너스면 가지고 와.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뭐거든? 색깔 바뀌었다. 다 빨간 걸 하고 있었는데. 몰라. 그러면 위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h분의 1 마이너스 2h 빼기 1.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 완성했다, 그치? 그럼 남아있는 것들만 아까처럼 써주면 됩니다. 뭐요? 3분의 마이너스 2. 나는 이렇게 푸는 걸 좀 좋아해. 이건 그냥 내 스타일이고.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동그라미 F'1이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곱해졌으니 여기 그대로 쓰면 돼. 알았죠? 됐죠?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실컷 많은 문제를 풀어왔으니까 너네들이 하나 좀 풀어볼래? 어려운 거 줄게. 아까 저기 3번에 해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 좀 하나 줄게요. 6번 문제입니다. 한번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얘를 F'의 1꼴을 이용해서 나타내기만 해봐. 원래는 F'의 1을 주고 값을 구하시오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해봐. 그러니까 너네 정규 받는 선생님 누구셔? 수업? 강원쌤? 너는? 용훈쌤? 씨, 왜 더럽냐 오늘 분필이 지우개가. 맞다, 한별이 맞다. 강원쌤 반이었는데 일요일 거 시간 안 된다 그래서 일로 왔지. 아이고, 그러고 보니 내가 가르치던 고2는 잘 하나 모르겠네. 전에 학원 다 그만뒀다는데. 답 나왔나? 오! 다 불러볼래요? 네. F 프라임. 오, 마이너스 3. 왜 마이너스 3이지? 그냥 3인데. 3이에요, 요건. 그것만 하면 되겠다. 그럼 잘 봐. 얘들아, 거기 들어봐.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결국 변화한 거는 나중 빼기 처음이야. 처음 빼기 나중으로 생각했을 거야, 아마.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는 동안 마이너스 3이 거꾸로 간 것 같아. 알았죠? 나중 빼기 처음 꼴이에요. 그 분모에도 나중 빼기 처음이 필요해. 여기에 그냥 쉽게 말하면 F 안에 있는 것들끼리 빼주면 돼.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빼면 됩니다. 얼마만큼 변했어? 3의 2치 맞지? 그래서 분모에 뭐가 필요해? 3 하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풀어요. 알았죠? 그래서 해주면 이거 3의 F'1이거든. 그렇게 풀었다면 잘했어. 이게 만점짜리 답안이야. 내가 원하는. 오케이? 근데 서술형이면은 감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고등수학이 좀 찌질한 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할 때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변화량이고 여기는 상수가 들어가야 되거든. 빼기 F 상수여야 돼. 뒤에는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게 졸라 찌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에서는 뭐로 풀라고 하냐면 이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풀어주세요가 기본 풀이가 되냐면 나는 이거 풉니다. 나는 나중에 시험 때 뵐 때 나는 이렇게 가르칠 거야. 대부분 쌤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요. 조금 생각하시면. 근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다르게 한번 하자. 기본적인 풀이로. 뭐 해야 돼? 요걸 상수로 갖는 FED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줘요? 또 부호 반대인 놈들끼리 묶어줘요. 아까 쟤처럼 3번처럼. 그래서 형태를 살짝 바꿔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얘랑 부호 반대인 거. 분모는 h 일단은. 아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맞네. 묶어옵니다.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f. 일단 분모는 h.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계속 맞춰줘야겠다, 그치? 얘는 2h였어. 2배 해주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h였어. 마이너스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f'1이고 얘는 1f'1이야. 그래서 더해서 답은 몇 할까? 3f'1이 나와요. 이게 이제 원래 이 문제가 원하는 풀이에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하려는 내용의 전부예요. 미분계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가방은 정리하셔도 되고, 자, 숙제 프린트라고 준 거 이거 아마 못하는 문제가 많이 생길 거야. 몇 번까지만 해오시면 되냐면 다음 시간까지 해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공식까지만 알려줄게. 알았죠? 숙제 프린트는 14번까지만 푸세요. 알았죠? 15번부터는 풀지 마세요. 알았죠? 숙제는 내가 카톡 보내줄게. 알았지? 프린트 14번까지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드려.